1월 28일 화학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동욱이가 아파서 수업 촬영합니다. 네. 자, 하이탑 페이지 220페이지 피시고요. 리뷰 진행한 다음에 2단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페이지 220. 원소의 주기적 성질. 자, 보시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주기적 성질을 몇 가지 얘기했더라요? 첫 번째가 유효핵 전환, 그죠? 두 번째가 원자 반지름, 세 번째 이온 반지름. 그 안에 등전자 이온 반지름 들어있었고요. 거기까지 진행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바로 이온화 에너지. 수능일에 빠진 적이 없죠. 되겠어요? 너무 중요한 파트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리뷰를 하는 거고요. 자, 첫 번째가 G 이펙트라고 하는 유효핵 전하량. 그쵸? 유효핵 전하량은 가려막기 효과를 가림상수로 계산해서 빼주는 거지만 사실 그 부분이 수능 출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원자 번호로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속마음은 유효핵 전하량이라고 써있지만 원자 번호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기로 했어요. 그리고 유효핵 전하량은 전기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쵸? 원자 반지름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였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경향성을 꼭 기억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G 이펙트의 경향성은 자, 원자 번호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경향을 갖냐면 같은 주기에서는 이렇게 증가해요. 이 주기에서. 자, 3주기에서도 어떻습니까? 2주기보다는 3주기가 커지고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렇죠?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그 다음에 같은 조기라고 하면은, 그죠?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죠.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기가 커지든 조기 커지든 다 증가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요걸 머릿속에 딱 알겠죠? 같은 주기에서도 같은 주기에서도 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핵 전하량은 무조건 증가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증가를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괜찮으시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전자 껍질과 전자수가 비등한 상황에서는, 비슷한 상황에서는 유효핵 전하량과 원자 반지름이 반비례하기 때문이죠. 되겠어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운 내용이 그래서 바로 원자 반지름으로 들어갑니다. 자,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몇 가지가 있죠? 세 번째? 네, 세 가지입니다. 뭐죠? 여러분? 첫 번째가 유효했잖아. 네. 첫 번째가 유효핵 전하량. 두 번째가 전자 껍질수. 오케이. 좋아요. 세 번째가 전자수. 네, 전자수. 전자수를 다른 말로 전자 반발력이라고 생각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인으로 원자 반지름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경향성은 같은 쪽에서는 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어떻게 되죠? 쫙 커지는 경향성. 그죠? 자,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 왜? 왜 커진다고 했어요? 껍질수가 늘어. 그렇지. 전자 껍질수가 증가. 이거 다 소수령 거리예요. 알겠죠? 소수령이 보통 5문제 정도 출제되고 1번과 2번은 100% 맞춰줘야 되는 문제예요. 알겠죠? 전자 껍질수 증가. 알면 이렇게 서영이처럼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자기 공부도 되고 졸리지도 않고. 그죠? 같은 주기에서는 여러분 원자 번호가 커지면 반지름 어떻게 되죠? 감소하죠. 어떻게? 쫙. 그쵸? 자, 손으로 기억하기로 했죠? 같은 주기에서는 줄어들고 같은 쪽에서는 그쵸? 원자 반지름이 감소합니다. 왜 감소한다고 그랬죠? 유효했잖아. 그렇지. 뭐랑 같은 상황이니까
주기가 같다는 얘기는 전자 껍질 수가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 이펙트의 영향이 더 임팩트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유효 핵 전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깔끔. 그죠? 자,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이온 반지름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괜찮아요? 이온 반지름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첫 번째 요인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될 때 금속과 비금속 원자의 반지름 크기를 비교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전자 이온 반지름. 너무 중요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는 금속이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돼요. 그러면 자, 원자 반지름보다 양이온이 됐을 때 반지름이 감소하죠. 자, 그 이유는 왜 그랬죠? 전자 껍질 수가 날아가 버리니까,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속의 반지름이 더 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비금속이 음이온이 되었을 때, 그죠? 반지름은 누가 더 크다? 음이온이 더 크다. 그죠? 그건 왜 그래요? 껍질수가. 그렇죠. 자, 그래서 전자 껍질 수는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같은 원소니까 지 이펙트도 같단 말이에요. 그죠? 자, 하지만 전자 수가 늘어나는 거죠. 물론 상대적인 지 이펙트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감소하거나 증가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거는 전자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전자 껍질 수 감소 때문에, 여기는 전자수 증가 때문에 전자수 반발력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그죠? 정리가 좀 되시죠, 여러분? 원래 한번 배우고 또 어느 정도 또 날아가고 또 채우고 이 과정을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NA가 있으면 NA 플러스가 됐을 때 반지름이 NA가 크다. 그 다음에 플로린 얘기를 했을 때 플로린 마이너스가 크다. 근데 이때 줄어드는 양도 절반 푹 줄어들고, 그죠? 늘어나는 양도 두 배로 확 늘어나요. 그죠? 툭 확 이렇게 늘어나요. 알겠죠?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고요. 사실은 이걸 이용해서는 만약에 내가 뭐 WXYG 이런 식으로 원자들을 내가 어떤 종류인지를 찾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 그쵸? 자, 만약에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비교해 줬다면 이온 반지름이 줄어들었다. 그럼 이거는 금속이라는 강력한 시그널인 거죠. 반대로 원자 반지름이 늘어났다. 자, 이온이 됐을 때, 그죠? 이온 반지름이 원자보다 늘어났다면, 아, 이거는 비금속이야. 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이걸 굉장히 많이 쓸 거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이제 두 번째가 등전자 이온 반지름. 그죠? 등전자 이온 반지름은 전자의 수가 같을 등자잖아요. 같다는 거였어요. 근데 자, 선생님이 예를 뭘로 들었냐면 2주기 비금속과 3주기 금속으로 예를 들었고요. 또 한 번의 데자뷰가 있다고 그랬죠. 3주기 비금속과 4주기 금속. 그쵸? 실제 확률은 2주기 비금속과 3주기 금속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2주기 비금속과 3주기 금속. 그죠? 3주기 금속은 이온이 되면서 전자 껍질을 이제 잃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주기 비금속은 전자 껍질은 그대로인데 전자를 더 얻게 되니까 전자 반발력에 의해서 반지름이 커지게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얘네들 얘기해 볼게요. 자, O랑, 그 다음에 플로린이랑, 그 다음에 3주기, 자, 나트륨이랑,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죠? 이렇게 2주기 비금속과 3주기 금속의 경우, 만약에 이온이 되게 되면 얘네들은 원업이 네온이 되고 싶어 하죠. 원자 번호 10번에 네온이 되고 싶어 하죠. 자, 그리고 왜냐면 얘는 8번이고 얘는 9번, 11번, 12번이니까 O2-, F-, Na+, Mg2+, 이렇게 되면서 전자의 수를 10개로 다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 껍질 수도 그대로죠.
그쵸? 자,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면 자, 전자수가 10개로 동일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자 껍질 수가 몇 개로? 2개로 동일하죠. K와 L 2개만 갖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자, 반지름을 얘기할 때 요소가 3가지라고 했어요. 자, G 이펙트랑 전자 껍질 수랑 전자수 이렇게 3가지라고 했는데 등전자 이온 반지름의 경우에는 전자수와 전자 껍질 수가 동일하니까 G 이펙트만 남아요. 그죠? 원자 번호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8번, 9번, 11번, 12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원자 반지름 다룰 때 G 이펙트와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을 봤었거든요. 만약에 G 이펙트가 이렇게 커지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자 이렇게 커지면 원자 반지름은 반대로 이렇게 그죠? 반대되는 경향성을 보인다라는 그래프까지 본 적이 있죠. 자 이것은 전기력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원자 핵의 전기력이 세지면 전자를 많이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지름이 훅훅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경향성을 그래프로 봤기 때문에 8번에서 12번까지 가는 동안 유효 핵 전하량이 늘어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등전자 이온 반지름이 감소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얘네들 어떻게 되냐면 자, 감소하니까 이렇게 줄어들음을 알 수가 있죠. 괜찮아요? 이와 똑같은 효과가 3주기 비금속과 혹시 안 보이시면 옆으로 나와도 되고 앞으로 나와도 돼요. 카메라만 안 건드리면 괜찮아요. 3주기 비금속과 4주기 금속. 자, 얘네는 알곤을 원업이하죠. 그죠? 18조 원소인 알곤을 원업이에요. 그래서 누가 돼요? S랑 16번, 17번 Cl, 19번 칼륨, 20번 칼슘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얘네들이 S2-, S-, K+, Ca2+ 이렇게 되면서 3주기 비금속, 4주기 금속 원소들은 알곤의 전자 배치와 동일하게 변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자수와 전자 껍질수가 동일하죠. 이 경우에는 전자수가 18개, 전자 껍질수가 3개로 동일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요소는 only G 이펙트, 유핵 전하량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핵 전하량이 16번부터 20번까지 늘어나는 동안 어떻게 된다? 얘네들의 그죠? 반지름은 반비례하니까 줄어들게 된다. 라는 얘기를 저번 시간에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바로 연결해서 페이지 227페이지 1번으로 연결할 수 있거든요. 1번 문제 여러분 풀어오셨죠? 아까 질문한 친구들 있어서 자 여기 보시면요 SCl, KCA 중 하나이다. 딱 그냥 등전자 이온 반지름으로 문제 낸 거죠. 되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원소 A부터 D가 알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는 이온이 되었을 때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A부터 D는 각각 S, Cl, K, CA 중 하나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자 이온 반지름이 됐을 때 자 누가 제일 커요? 원자 번호가 제일 작은 S가 제일 큰 거죠. 그 다음에 Cl, 그 다음에 K, 그 다음에 CA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원소를 찾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자, 그래서 C는 K이다. 어때요? 제일 큰 게 S, 그 다음이 CL, 그 다음이 K, 그 다음에 CA니까 C는 K다. 틀린 내용이고요. 니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핵 전하는 유핵 전하는 원자 번호로 생각하고 문제 풀기로 했죠. A는 19번, 그 다음에 B는 20번이니까 A가 크다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C와 D는 같은 주기이다. C와 D는 같은 3주기 원소임을 알 수가 있죠.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듯 굉장히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금전자 이온 반지름 개념입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저번 시간에 내용을 복습하면서 1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배울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페이지 220페이지의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이온화 에너지. 자, 이온화 에너지는 여러분 선생님이 앞으로는 IE 이렇게 기호로 쓸게요. 요거를 줄여서 IE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 그냥 한국말로 이온화 에너지예요. 근데 이제 한국말로 너무 기니까 이온화 에너지를 IE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이거는 우리가 놓기 나름이니까. 자, 그러면 IE 이온화 에너지. 근데 여러분 이 개념은 우리가 이미 한번 배웠어요. 언제 배웠냐면 고의 궤도 모형 이론 할 때 선생님이 전자를 바닥 상태에서 탈출시키는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연결해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는 자, 어떤 원소가 있잖아요. 걔를 기체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기체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되겠죠? 여기다가 이온화 에너지를 집어넣어요. 즉 에너지를 집어넣자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는 거죠. 괜찮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기체 상태라는 거예요. 만약에 솔리드로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즉 고체로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얘를 뭐 해야 돼요? 승화시켜야 돼요.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선지가 나와. 어떤 원소가 고체 상태에서 전자를 잃어버리는데 자, 넣어줘야 되는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다 하면 맞는 선지예요? 틀린 선지예요? 어떤 원소가 있는데 얘가 고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이온이 됐어요. 자, 그래서 전자를 이렇게 잃어버렸죠. 그죠? 자, 이러면 이건 이온화 에너지인가요? 아니죠. 왜냐면 얘는 뭘로 만들어줘야 돼? 승화를 시킨 다음에 또 이온화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솔리드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기체가 중요한 거예요. 괜찮을까요? 자, 이것도 출제된 적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가 아, 이렇구나. 따라서 이온화 에너지는 100% 흡열 반응입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가 발열 반응이다 하면 틀린 선지예요. 알겠죠? 무조건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자를 낮은 그 전자 껍질에서 자, 탈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100% 뭐가 돼요? 흡열 반응입니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는 뭐냐면 자, 고의 궤도 모형에 따르면 자, N= 무한대인 바닥 상태에 만약에 전자가 있었다고 하고 자, N= 무한대인 그죠? 최고 에너지가 높은 그죠? 전자 껍질에 에너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때의 에너지를 뭐라고 했어요? 이 무한대라고 해서 0으로 잡았죠.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때의 에너지는 E1이라고 해서 -K 이렇게 잡았죠. 괜찮아요? 왜냐하면 에너지 공식이 이 N은 -N 제곱에 1312kJmol인데 우리 그냥 K로 놓기로 약속을 했죠. 상수니까. 단위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가 결정이 돼 있어. 우리가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에너지가 무엇되어 있다라고 말하죠? 에너지가 양자화돼 있다. 이렇게 말하죠. 에너지 양자화. 조금 쉬운 말로는 에너지 불연소.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N값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에너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때의 n값을 우리가 주양자수라고 불렀어요. 주양자수는 1, 2, 3 이런 식으로 자연수가 들어갔었고요. 이론상 무한대인데 우리가 배운 건 n = 4까지가 이런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1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만약에 여기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에서 자, 이 전자를 탈출시키려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주면, 그죠? 흡열해주는 거지. 그죠? 그러면 뭘 탈출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전자를 탈출시킬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해? 이온화 에너지다. 그죠?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이온화 에너지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거는 바닥 상태의 전자를 빼내는 이온화 에너지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계산할 수 있었죠. 그죠? 왜? 에너지 간격이니까. 그죠? 자, 1과 무한대 사이. 그러면 자, 나중에서 처음 빼기로 했으니까 이 무한대에서 자, 여기다 써줄게. 이 무한대에서 자, 이 원을 빼주기로 했고 이 무한대는 0,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K 해서 K값 이렇게 구해주면 이만큼을 흡수하면 전자를 빼내서 양이온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니까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자가 꼭 바닥 상태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만약에 n = 2에 있다고 하면 자, n = 2에서 자, 전자가 있을 때 얘를 이렇게 그죠? 전자를 탈출시켜주면 에너지 값이 줄어듦을 알 수 있어요. 즉, 무슨 뜻이냐면 최종 목표는 정해져 있는데 나의 준비도가 얼만큼의 에너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나의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해요. 자, 이거는 보호의 궤도 모형인데 여기다 오비탈 모형을 섞어주면 자, 1s는 여기 하나밖에 없고요. 자, 두 번째 껍질에는 2s가 있고 2p가 있습니다. 그죠? 같은 전자 껍질이라 하더라도 2s에 있는 이온화 에너지보다는 2p에 있는 전자의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습니까? 더 작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왜냐하면 종착지가 정해져 있고 출발 지점이 다 다른 거야. 우리랑 같죠? 우리는 수능을 볼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수능 볼 실력들이 지금 똑같은 2학년이어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바닥 상태면 이거는 열나 노력해야 돼. 되겠어요? 근데 내가 좀 특강도 많이 듣고 여러 번 해가지고 좀 많이 올라가 있으면 조금만 더 노력해도 되는 거죠. 괜찮아요? 어떻게 이렇게 인간사랑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자, 그쵸?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잡으셨죠? 자,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의 이제 경향성을 조금 보도록 하고 순차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할 시간 살짝 드릴게요. 한 번에 안 돼도, 알죠? 네. 약간 소름 들어온다. 그치? 후정이는 오늘 안 와가지고 못 들었죠? 아, 그랬어요? 아유, 이뻐요. 그럼 필기 좀 해주면 안 돼요? 재훈이. 재훈이도 필기. 종이 좀 우리가 해줘. 그냥 너무 긴 거 아니야? 보이긴 잘 보인다. 다 적어요? 어? 다 적어요? 잡아줘. 우리 저번에 빠져갖고 선생님 연락했었어. 그래요? 선생님 차단하는 거 아니지, 설마? 아니, 전화가 이런 거 좀, 아니에요. 안 되겠어. 아니, 저 번호 근데 전화 안 왔는데. 했는데. 일단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온화 에너지가 자, 지금 자신의 상태가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걸 빨리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갖고 내가 지금 주기적 성질을 설명하려고 하거든? 깜빡. 자, 됐어요. 등록이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그치? 설에 맛있는 걸 너무 먹었나? 자, 봅시다. 이제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여기 칠판이 좁아서 여기만 살짝 지울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는 거를 조금 먼저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제1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이온화 에너지라는 게 에너지 주고 전자 빼는 거잖아. 약간 물물 교환 같은 거야. 내가 전자가 좀 탐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게 에너지야. 그러니까 전자를 잃어버리려면 반드시 에너지를, 그죠? 교환해야 되는 거예요. 흡열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나트륨이 있어. 나트륨은 원자번호 11번이니까 이론상 전자를 몇 개 갖고 있어? 11개. 그럼 11개를 순차적으로 에너지를 주면 하나씩 버릴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그래서 나트륨에다가 이온화 에너지를 넣어주고 Na 플러스로 만들어서 전자를 이렇게 떼어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해봐. 두 번째도 Na 플러스에다가 또 에너지를 넣어줘서 Na2 플러스를 만들어. 괜찮아요? 이렇게 계속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 에너지 크기가 모두 같지 않을 거란 말이야. 따라서 여기다 넘버링을 해. 그래서 이거를 제1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를 제2 이온화 에너지.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하면 나트륨의 경우에는 제11 이온화 에너지까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내가 가진 전자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 리튬이다. 그럼 제3 이온화 에너지까지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하나 더 해볼게요. Na2 플러스랑 그 다음에 I3랑 이렇게 되면 Na3 플러스가 되고 전자를 또 떼고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하다 보면 Na10 플러스가 되고 그죠? Na10 플러스에다가 자 I2 뭐가 돼? 자 지금 11번째 하게 되면 Na 11 플러스에 전자를 떼는 그죠? 이런 값까지 만들 수가 있죠. 그죠? 11개면 11개 다 뗄 수 있는 거예요. 이론상은. 그치? 자,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효액 전하량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이 상태면 자, 양성자가 11개, 전자가 11개였어.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양성자 수는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전자 수가 10개로 줄어들고 여기는 9개로 줄어들고 여기는 11개가 되고 여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빵개가 되는 거지. 지금 이 상태면 1개 있는 거고 나중하게 0개가 되는 거죠. 선생님 말 납득이 되세요? 그러니까 자, 원자에게 전하량은 동일하지만 상대적으로 어때요? 전자가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상대적인 유효액 전하량이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그쵸? 이게 납득이 되세요. 그렇지. 그치? 원자핵의 힘은 그대로인데 내가 잡아당겨야 될 전자의 힘이 점점 줄어들어. 그쵸? 나랑 싸워야 될 상대가 점점 에너지가 줄어들어. 그럼 내가 세지는 거랑 같은 효과잖아. 그렇지. 이해가 되셔요? 이렇게.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이온화 에너지들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핵의 힘이 점점 세니까 거기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그 에너지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너지들은 이렇게 점점 증가해요. 자, 이런 에너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자, 뭐라고? 순차 이온화 에너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가 왜 여기에 주목하냐면 순차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건 맞아. 하지만 여기서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분이 보인다는 거예요.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I1에서 I2로 갈 때 갑자기 급격하게 다 증가하는 건 맞는데 정말 10배 정도 늘어난다든가 5, 6배 정도 늘어난다든가 보통은 한 1점 몇 배 정도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러면 의심을 해야 돼. 왜 그렇지? 그쵸? 경향성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잖아?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전자 배치를 해보면 나트륨이 원자 번호 11번이니까 자, 오비탈에 의한 전자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1s2, 2s2, 2p6, 3s1이죠. 자, 이때 보호의 궤도 모형에 의한 전자 배치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죠? K 껍질에 전자 2개, L 껍질에 8개, M 껍질에 1개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전자를 하나 떼어내는 일은 괜찮은 일이에요. 나트륨으로 봐서는 옥텟을 이미 만족했는데 전자가 하나 더 들어옴으로 해서 그쵸? 에너지가 불안정화됐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떼는 거는 좀 이제 이 에너지까지 준다고 하니까 땡큐. 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전자를 떼는 거는 옥텟을 깨는 일이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옥텟을 깨는 일이니까 어떨까? 나트륨 입장에선 별로 달갑지 않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보상을 해줘야 돼. 되게 많은 에너지를 줘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도 되지만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정말 커져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제1보다 제2가 급격하게 커졌다는 건 원자과 전자수가 한개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증가하는 이온화 에너지 값에서 1만큼을 빼주면 그거의 원자과 전자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3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히 커졌어? 그럼 원자과 전자수는 몇 개? n-1, 2개가 되죠. 그치. 그럼 얘들아, 선생님 말 이제 여러분 잘 들어봐. 원자과 전자수가 제2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커져서 1개야. 그럼 몇 쪽이지? 몇 쪽 원소야? 1쪽 원소지. 제3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커졌어.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몇 개지? 2개지. 그럼 몇 쪽이야? 2쪽이지. 제4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커졌어. 그럼 원자과 전자가 몇 개지? 3개지. 그럼 몇 쪽이야? 그렇지. 요거를 틀리면 안 돼. 1, 2, 13, 14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그러니까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준다는 거야. 즉 원자과 전자수를 알 수 있으며 이걸 통해서 족을 알 수 있고 족을 알면 화학적 성질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연쇄적으로 따라라. 오케이. 자,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를 알 수 있고 원자과 전자수를 알면 아까 연습해봤죠? 족을 알 수 있고 그죠? 족은 여러분 우리한테 화학적 성질을 알려주잖아요. 예를 들면 일족의 알칼리 금속 이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알칼리 금속의 성질이 쭈르륵 떠오르잖아요. 그죠? 알칼리 금속은 물에 녹고 그죠? 물에 들어가면 염기성 용액을 만들고 수소기체가 생기고 염과 반응을 잘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따라락 떠오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족은 화학적 성질을 알려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순차 이온화 에너지가 좀 중요하네. 자, 그러면 이걸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223쪽. 따라. 223쪽. 네. 자, 여기 보시면 조금 확대해 볼게요. 나트륨의 경우. 자,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얼마예요, 여러분? 496이죠. 제2 이온화 에너지가 4562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10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4560에서 6910이면 대략 1점 몇 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도 보면은 한 1점 몇 배. 그러니까 여기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가. 포인트가. 괜찮아요? 그럼 제2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했으니까 n-2라면 1쪽 원소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죠. 괜찮아요? 오케이. 자, 알루미늄의 경우에도 보세요. 578에서 1817. 자, 한 3배? 그 다음에 1817에서 2745. 1점 몇 배? 그 다음에 2745에서 11578이니까 한 5배. 갑자기 커졌잖아.
그지? 아, 그러니까 여기가 갑자기 커지는 구간임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4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히 커졌으니까 n-1 원자과 전자는 3개이며 13족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깔끔하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 나트륨의 경우 자, 안정적인 이온이 될 때 에너지는 얼마큼 흡열해야 될까요? 안정적인 이온이 될 때 알루미늄은 Al3 플러스입니다. 그죠? 그러면 제1 이온화, 제2 이온화, 제3 이온화까지 진행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세 값을 모두 더해야 되죠. 괜찮아요? 요거 떼는데 하나 떼고, 요거 떼는데 또 하나 떼고, 요거 떼는데 또 하나 떼니까 호정아, 그치? 요 세 개가 들어가야 전자 세 개를 떼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요? 지금 선생님이 말한 거 모두 다 출제됩니다. 괜찮아요? 정리.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에 대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울 거라서. 그 다음에 3번이죠? 자, 제1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도 결국은 뭐하고 관계가 있어? 원자 반지름을 따지는 거랑 좀 관계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유액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전자를 꽉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 전자를 떼어내는데 많은 에너지가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전자 껍질이 많으면 원자 핵으로부터 거리가 머니까 전기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를 쉽게 뗄 수 있겠죠. 괜찮아요? 자,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머리에 두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해요. 왜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니까요. 전기력이 떨어지거든요. 전자 껍질 수가 증가. 근데 이건 전자 껍질 수도 관여가 되고, 그 다음에 전기력도 관여가 됩니다. 두 가지 요소. 그 다음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자,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하죠. 왜요? 이거는 유효핵 전하량이 증가하니까요. 전기력이 세지니까요. 그죠? 이런 경향성을 보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자, 예외가 왜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부가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경향성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온화 에너지 수헬 이렇게 올라가고요. 쭉 떨어져서 남아 알루 인항 영가 이렇게 쭉 떨어져서 알루 인항 영 이렇게 경향을 보여요. 괜찮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원자 번호 순서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이온화 에너지가 큰 킹 오브 킹이 헬륨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헬륨이 왕좌에 쫙 올라가 있는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2주기에서는 네온이, 3주기에서는 알고니. 헬레야. 18쪽이 제일 크네. 그죠? 18쪽은 원자가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는 애들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줘야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주기보다는 2주기가, 2주기보다는 3주기가 전기력이 떨어지죠? 원자 이별부터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전자를 떼기가 쉬운 거죠. 떼어낼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같은 2주기에서 자, 원래는 증가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우리 책에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대체로 증가라고 써 있어요. 대체로라는 건 불규칙성을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 불규칙성을 보이는 곳이 바로 삐우 알았어 여기거든요. 자, 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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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알았어 이렇게 되겠어요? 13쪽과 16쪽이 자, 원래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이온화 에너지도 커져야 하는 게 맞는데 감소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대체로란 말을 쟤네 때문에 삐우 알았어 쟤네 때문이거든요. 아시겠죠? 자, 왜 이런 예외를 갖는지에 대한 설명을 자, 이거 지우기 싫은데 여기다가 조금 추가도 쓸게요. 왜냐면 선생님이 이걸로 또 보여줄 게 있어가지고 안 지우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동소는 베릴륨이 원래 원자 번호 4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이 될 때 원래 커져야 되는데 뚝 떨어져. 그 다음에 질소가 7번인데 거기서 8번이 될 때 원래 산소가 올라가야 되는데 뚝 떨어져. 그치? 이거는 전자 배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자 배치를 보면 베릴륨이 자, 원자 번호 4번, 자, 동소가 원자 번호 5번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질소가 원자 번호 7번, 산소가 원자 번호 8번입니다. 자, 보고 있죠? 동욱이도? 네. 민주는 왜 안 오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전자 배치 해보면 1s2, 2s2 이렇게 되죠? 얘는 1s2, 2s2, 2p1이 돼요. 그죠? 그러면 자, 선생님이 그림을 안 지운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자, 베릴륨은 2s2가 최일각 전자수예요. 최일각 전자예요. 준혁아 가면 안 돼, 준혁아? 자, 2s2는 어디서 베릴륨은 전자를 떼는 거예요? 여기서 전자를 떼내는 거죠. 연두에서. 베릴륨은 여기서 전자를 떼는 거잖아. 그죠? 자, 근데 붕소는 어때? 2p1이면 여기서 전달돼. 누가 에너지가 떴죠? 2p1이 원래부터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전자 배치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베릴륨보다 자, 붕소랑 비교하면 원래는 커져야 될 것이 베릴륨이 더 크구나. 그래서 뚝 떨어지는 거야. 마찬가지로 질소도 1s2, 2s2, 2p3인데 그죠? 자, 얘는 1s2, 2s2, 2p4예요. 자, 그러면 지금 질소 같은 경우에 2p3니까 여기에 전자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서 전자를 떼는 거고. 괜찮아? 근데 지금 산소는 2p4니까 여기에 전자가 짝을 짓게 되거든요. 그럼 짝을 짓게 되면 이렇게 에너지가 동등했던 p오비탈이 달라져요.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괜찮아요? 얘만. 그러니까 여기서 전자를 떼어내는데 아까보다 에너지가 더 감소하죠. 괜찮아요? 아까는 동등했었는데 아예 전자가 안 채워져 있거나 아니면 반만 채워지면 에너지가 다 동등해. 근데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감으로 해서 얘는 불안정하게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죠. 괜찮아요? 이렇게 그림으로 봐주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자, 따라서 질소가 더 크구나.
괜찮나요, 여러분? 옳지. 연결해 주세요. 아, 그래서 자,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읍을 넣어줬잖아. 삐요, 알았어. 이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해. 이거는 왜 그러냐면 불규칙성을 찾을 때 굉장히 중요하며 제2이온화 에너지랑 연결할 수가 있어. 그건 뭐냐면 자, 이게 제1이온화 에너지면 제2이온화 에너지는 여기서 전자를 하나씩 떼어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자수가 3개로 줄어들어요. 베릴륨은 3개로, 자, 분소는 4개로. 그쵸? 그러면 3개면 리튬 자리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여기가 리튬이에요. 자, 원자 번호 3번. 그럼 베릴륨에서 리튬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분소는 5개에서 베릴륨 자리로 오게 되니까 제2이온화 에너지 경향성의 크기는 전부 다 한 칸씩 앞으로 전진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시험 문제가 제1이온화 에너지만 나오지 않아요. 제2, 제3 여기까지도 나와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자 보세요. 자, 리튬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자, 2주기에서 꼴찌를 하던 애예요. 되겠어요? 이온화 에너지가. 근데 얘가 방학 동안 미친 듯이 공부를 한 거야. 그래갖고 자 2학년 때 되니까 어떻게 돼? 떡상을 해갖고 종교 1등을 한 거지. 되겠어요? 자, 여러분 제1이온화 에너지는 2주기에서 꼴찌였던 리튬이 단숨에 되겠어요? 두 번째 생, 즉 2학년 때, 그죠? 자, 어떻게 됩니까? 전교 1등을 하는 쾌거를 이루는 거예요. 되겠어요?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칸씩 앞으로 오게 되면 제1이온화 에너지 경향성이 제2이온화 에너지 경향성으로 바뀌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 1학년 때는 베릴륨과 분소 중에 분소가 더 이온화 에너지가 작았거든. 근데 2학년이 딱 되니까 어떻게 돼? 자, 분소가 이 자리로 가고 베릴륨이 여기로 가는 거야. 여러분, 이과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과학이 공부가 많이 돼 있는 애들은 1학년 때, 그쵸? 조금 등급이 낮았더라도 2학년 올라가서 확 뒤집어요. 되겠어요? 우리 인생과 너무 닮아있죠. 되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산소가 1학년 때는 조금 숨죽여 있었어. 그치? 하지만 2학년 되자 과학이 딱 돼 있으니까 내가 쫙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 있죠. 꺾인 부분이 제1이온화 에너지 때는 작았던 애들이 제2이온화 에너지 때 확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하고 B가 원소가 있는데 제1이온화 에너지 때는 A가 컸는데 제2이온화 에너지 때는 B가 컸다. 이렇게 같은 원소 사이에서 1과 2의 순서가 바뀌는 건 딱 꺾이는 데밖에 없다고. 삐요. 알았어. 여기밖에. 3주기면 그죠? 알았어. 여기. 알겠죠? 여기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알겠어요? 지금 여기 졸 때가 아니야, 준혁아. 여기 빨리 필기를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여기 선생님이 형광펜 칠한 데 있지, 여기. 이렇게. 괜찮아요? 괜찮죠, 여러분? 할만하죠?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부터 자, 옆에 종이에다가 제1이온화 에너지 경향성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자, 여기 1주기가 매니, 2주기, 3주기. 1주기, 2주기, 3주기. 그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주기가 제일 크고 그 다음 2주기, 3주기로 내려올수록 기울기가 내려와야 돼요. 그 다음에 B오 알았어에서 꺾어주셔야 돼요. 2번을. 되겠죠? 자, 안 보고 한번 그려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그리던 거 보셨죠? 한 번 더 그려드리면 자, 수헬 쭉 내려와서 리베 둥 내려가는 거야. 탄, 질, 산소 내려가는 거야. 풀, 레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서 수헬 쭉
쭉 내려가서 이렇게 리베 분탄 질산 풀레 쭉 내려와서 그죠? 남아 알규 인황 영 이렇게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자, 의외로 안 그려보면 못 그려 얘들아. 근데 이거를 안 그리잖아? 그럼 제2이온화 에너지 경향성을 못 찾아. 지금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 기울기를 잘못 그리잖아? 그러면 자 헬륨보다 네온이 막 치받쳐서 올라가거나 알곤이 올라가거나 그러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죠? 한번 그려보세요. 선생님이 볼 때. 이거 의외로 안 그려진다니까. 옳지. 아니면 이렇게 쭉 그려준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꺾어주는 것도 방법인데 경향성을 확실히 보는 게 좋으니까 민성이도 올라. 해. 민성이. 해. 그려봐야 돼 지금. 이거 아니잖아. 이거보다 이게 어떻게 높아 이 네, 길이가. 이거 아니라고. 삼투기는 왜 그리다 말았어. 그니까 빨리 고려해서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자 우리한테는 포인트 헬륨 네온 알곤 이렇게 내려가야 돼 얘들아. 기울기가 바뀌어야 돼. 기울기 똑같이 그리면 얘가 올라탄단 말이야 위로. 알겠죠? 그 다음에 맨 밑에는 뭐야? 1쪽 수소 리튬 나트륨. 그 다음에 어디가 포인트지? BO. 알았어. 여기가 포인트죠. 꺾이는 부분. 이 정도로 그려놓고 여러분이 가셔야 그죠? 문제를 안 틀려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디 이상해요? 괜찮아요? 산소 뒤에 바로 네온이 오길래 누가 아니지. 여기 중간에 바로 여기 그걸 플로린 이렇게 있는 거지. 여기도 있는 거지. 여기도 베릴륨 있는 거고 리베붕탄 여기 질산불 이렇게 있는 거죠. 선생님이 포인트만 적어서 그런 거야. 여기도 남아 알규 인황 영아 다 쓰면 이렇게 쓰는 거고. 근데 다 쓸 필요는 없고 문제에서 포인트 딱 잡아주고 만약에 필요한 데 있으면 조금 상세히 써서 문제 풀고. 괜찮아요? 이거 못 그리면 제2이온화 에너지 경향성이 안 돼 얘들아. 그래서 조금 기울기 맞춰서 그리는 거 연습 추천드려요. 알겠죠? 그렇구나.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얘기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뒤로 가볼게요. 여러분 224페이지 차이를 만드는 심화 가볼게요. 선생님이랑 연습한 거 한 번 더 이렇게 보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제1이온화 에너지는 작다가 제2이온화 에너지가 떡상하는 애들 2주기의 리튬이나 3주기의 나트륨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표시된 네 친구들 BO 알았어. BO 알았어의 전자 배치가 자 선생님이 아까 분소랑 그죠? 산소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죠? 이렇게 전자 배치하실 수 있죠? 이것도 서술형에 출제된 적 있어요. 자, 2주기 이온화 에너지가 같은 주기에서 자, 대체로 증가하는데 대체로 증가하는 불규칙적인 원소들을 쓰고 그 다음에 전자 배치를 써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나온 적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전자 배치를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넘기세요. 226쪽 가보면 되겠죠? 선생님이 그때 3번까지만 풀으라고 했었죠? 자, 4번, 5번, 6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4번, 5번, 6번. 다 푼 친구들은 229쪽에 5번하고 6번도 풀어보세요. 5번하고 6번도.
민성 책이 없어? 뭐 하는 거야? 여기 책 없어? 여기 없는 게 이렇게 많아요. 언니야 있으면 하나 빌려줘. 민성. 민서가 책 갖고 와, 알았지? 이거 풀고 장난치면 돼. 선생님은 센터로 잘 맞춰주겠지만, 응? 응? 여기 안 있는 거 있잖아. 여기 핀 거야. 응? 아니, 잠깐만. 책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저기요. 이거 2번이잖아요. 1번이에요, 1번. 책 없어? 잘못 갖고 온 거야? 선생님이 오늘 복사를 못해. 복사기가 고장나가지고. 어떡해? 앞에 있는 거 보고 그럼 크게 띄워줄 테니까 풀어. 필기는 따로 해. 어? 오케이. 정원아, 이거 풀어봐. 이거. 저기도, 민석이도 이걸로 풀어봐. 크게 할게. 선생님이 복사를 해주고 싶어도 아침부터 복사기가 이번 주는 아마 복사가 안 될 것 같아요. 어디에요? 이러실 거예요? 이거? 응? 이러시면 안 돼요? 녹화 해놨으니까 많이. 크게 변하는 그치 엄청 크게 그거 엄청 크게. 그거까지 들었는데. 근데 되게 정원 앞에 보여? 자. 세개 학교가 버리네. 다른 친구 건데 쓰지는 말고 먼저 전자가 3이면 여기다가 필름하고 이따 놓고 가. 선생님, 네. 원자과 전자수가 3개면 족이 13족이고 네. 1, 2, 13, 14, 15, 16 이렇게 가요. 자, 여러분 여기 잠깐만 보시면요. 주기율표가 1쪽부터 18쪽까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3쪽부터 그 다음에 12쪽까지는 안 배워요. 전이금속이라. 그래서 1, 2, 13, 14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내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풀이해볼까요? 자, 여러분 1번에 제1이온화 에너지 부등호를 이용하여 비교하시오. 리튬, 나트륨, 칼륨이면 같은 족이잖아요.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줄어들지. 전자 껍질수가 늘어나니까 자, 전기력 F는 K에 R제곱에 Q1, Q2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기 보면 거리가 멀어지면은 전기력은 반비례해서 줄어드니까 전자를 빼기 쉬운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NOF, 녹 이거잖아요.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요. 녹, NOF. 자, 그러면 얘네들은 같은 이주기 원소인데, 자, 뭐가? 유액 전하량이 증가하죠? 그럼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산소가 어떻습니까? BO 이거잖아. 그죠? BO, 5에 해당되니까 원래대로 하면 질소보다 산소가 커야 하는데, 자, 산소가 작으니까 얘가 1바, 그 다음에 얘가 2바, 얘가 3바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제일 작은 게 산소,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플로린.
네, 부등호로 표현을 하라고 했으니까 산소보다는 질소가 큰 거고 질소보다는 플로린이 크다. 이렇게 부등호로 표시하면 깔끔하겠습니다. 여기서도 BO 알아서가 적용되는 거예요. 앞으로 BO를 보는 순간 눈에 딱 번쩍 보여야 돼.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원소 X의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러분 순차 이온화 에너지 보시면 이온이 578, E2가 1817, 한 3배고요. E3 2745, 1점 몇 배? E3에서 E4로 갈 때가 갑자기 그치 한 5배 정도 커짐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야? 갑자기 커진 E4에서 N-1 빼면 원자과 전자수 3개, 족은 13족. 이렇게 가자. 3개, 13족.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 중에서만 다루라는 거야. 이렇게 줄기울표를 잘라놨다는 건. 자, 여기서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거는 선생님이 반지름은 지금 어때야 돼요? 전자 껍질수가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유액전하량이 커야 되죠. 반지름이 지금 전자 껍질이 작으려면 2주기 중에 골라야 되죠. 2주기 중에서는 자 어떻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손이. 유액전하량이 커지는 플로린이 가장 작은 거고 그 다음에 3주기 껍질수가 많고 유액전하량이 가장 작은 나트륨이 제일 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플로린과 나트륨을 골라주시면 각각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2번에 이온 반지름이 가장 작은 이온과 가장 큰 이온을 골라라. 근데 문제에서 단서를 달았어. 1부터 14족 원소는 양이온, 15족부터 16족은 음이온이 된다. 여기서 이제 딱 단서를 다른 거야, 문제에서.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이온 반지름이 가장 작은 거는 양이온일 테고 주기는 작아야 되겠지. 선생님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껍질이 지금 양이온 되면 얘는 2개 있었는데 1개로 변할 거고 얘는 3개 있었는데 2개로 변할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유액전하량이 가장 큰 거. 즉 2주기 중에 유액전하량이 가장 큰 건 탄소죠. 되겠어요? 이렇게 논리상 밀고 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온을 쓰라고 했으니까 C4 플러스라고 쓰면 되겠죠. C4 플러스. 이렇게. 괜찮아요? 자, 이온을 쓰라고 했어요, 얘들아. 이온식으로. 그치?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이온은 껍질수가 많아야 되고, 그죠? 자, 껍질수가 커야 되니까 일단 3번이고, 비금속이어야 되겠지. 전자를 받아서 반발해야 되니까. 되겠어요? 그 중에서는, 자, 뭐가 제일 작아야 돼? 유액전하량이 제일 작아야 되죠. 그러면, 자, 이 중에서 유액전하량이 제일 작은 건 U죠. P. 그죠? 그럼 얘가 이온이 되면 P3 마이너스가 되겠죠? P3 마이너스. 되겠어요? 자, 그래서 1번과 2번을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제1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원소와 가장 큰 원소의 원소 비율을 차례대로 써라. 그죠? 그럼 이거는 이 경향성을 알고 있냐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어디하고 어디 중에? 자, 지금 여기하고 리튬서부터 염소까지 여기 중에 그쵸? 자, 가장 작은 애는 누구예요? 나트륨이죠. 가장 큰 애는 네온이네요. 이것만 그릴 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네온은 없네. 얘는 없네. 그죠? 지금 18쪽은 뺐으니까. 그러면 누가 되겠어요? 제일 지금 문제에서 제일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원소는 나트륨이고 제일 큰 원소는 누가 되는 거야? 플로린이 되겠네. 그죠? 네온을 뺐으니까. 그죠? 그래서 정답은 나트륨하고 플로린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제2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애랑 가장 작은 원소의 원소 비율을 차례로 쓰시오. 자, 그러면 제2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건 얘가 제일 지금 2주기에서는 작았는데 떡상을 하잖아. 그죠? 위로 올라가니까. 자, 위에 거를 다시 부활시키면 아이고. 자, 이렇게. 자, 이 자리로 리튬이 올라가는 거잖아. 제2이온화 에너지는. 그죠? 그래서 리튬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로 가니까 제일 큰 애는 리튬이 되는 거죠.
제일 작은 애는 여기로 내려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여기 자리로 오는 애를 찾는 거죠. 그럼 누구야? 마그네슘이 제일 꼬레비가 되겠죠. 여기가 지워지고 얘가 내려오니까 마그네슘. 그러면 답이 리튬하고 마그네슘. 괜찮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의 순차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를 부등호로 표현해라. 그러면 이거 아까 나트륨으로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급격한 차이를 보이는 곳이 그 전자 껍질이 그죠? 바뀌는 곳. 그러니까 E1, E2, 3, E4, E5.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지금 알루미늄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3개니까 2포가 급격히 커지겠죠. 나머지는 그냥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8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죠?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커지겠죠. 이렇게 하면 다 되겠네요. 근데 중간에 좀 작아지는 구간도 있잖아. 이거나 에너지가. 그거는 그 경향이 내려간다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급격한 차이. 1부터 13까지 커지는 건 맞아, 얘들아. 이거는 같은 제1 이온화 에너지끼리에서 비교한 거야. 아 그거. 그렇지. 이걸 착각하시면 돼요. 그죠? 1보다 2가 커지는 건 맞아, 얘들아?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페이지 226쪽. 만만치 않죠, 또. 이렇게 하나하나 또 따져보니까. 그치? 그 다음에 또 연습해야지, 우리. 뒤로 넘겨볼까요? 5번하고 6번 해봤어요, 여러분? 시간 조금 드릴까요? 5번, 6번 해보시고, 다 되신 친구들은 뒤에 8번도 한번 해보세요. 5번, 6번, 8번. 3개 풀게요. 민수랑 동욱이도 해봐요. 지금 풀고 답 맞춰요. 민서가 여기 5번. 선생님이 이렇게 해놨어. 위로 올려? 민서가? 식별 안 갖고 왔어. 옆에 좀 보여줘. 아니야? 장난치지 말고. 위로 올리면 올려달라 해?
5번하고 6번은 푸셨나요? 5번 풀었어요. 5번 풀었어요? 조금 더 기다릴까요, 선생님이? 5번, 6번, 8번까지. 8번 고난도를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조금 더 기다릴게요. 한번 바쁘잖아. 1분 바쁘지. 근데 이거 엄청 크잖아. 그 다음에 1분 하니까 더 크게. 알았어. 네. 알로. 그죠? 걔가 더 큰 거. 잘 보이는데? 잘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네. 이건 왜 이래? 아 이거 왠지 모르. 할 수가 없어서 집에 불러 있는 거. 아 그래? 깜짝 놀랐네. 병든 줄 알았어 왜? 선생님 응. 이게 응. 여기에서 얘도 그것까지 중간있고 여기에서도 여기가 중간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셔야죠. 이렇게. 서로 같은 쪽이라는 거. 같은 조 아니 조 그쵸. 아니 조. 그렇죠. 같은 2주기 3주기니까 같은 조 원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틀리네요. A하고 B가 여러분 같아요? 그러니까 족을 먼저 찾으세요. 그거부터 찾고 그 다음에 생각하세요. 이거 올려? 민서가? 이거 해봐. 올려달라고 하라니까. 9시까지 풀고 채점할게요. 지금 8시 58분이니까 잘하고 있어. 자원인 것도 웃기는 하면 잘하고 있는 거지. 아 그냥 바로 오는. 근데 A가 B가 같은 줄이. 이온화 에너지가 큰 게 낮은 주기야? 근데 이거가 뒤로 이렇게 풀까? 풀었어? 선생님 부유 획전하는 원자 번호가 필수로 바뀌는 거. 그치. 먼저 번호라고 생각해. 자, 이제 가볼까요, 여러분? 자, 5번 정답은 2번입니다. 맞았어요? 채점해보세요. 6번 정답은 3번입니다. 5번이요. 맞나요? 일단 5번, 6번 풀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5번, 6번 다 맞은 사람. 좋아요. 내리시고요. 자, 5번 맞은 사람. 좋아요. 6번 맞았다. 6번이 좀 어려웠나요? 네,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걸 딱 보는 순간
제1 이온화 에너지보다 제2 이온화 에너지가 크면 이게 1보다 큰 값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요, 민석씨? 응. 자, 그래서 얘네가 다 크잖아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라고. 제1보다 제2가 큰 건. 근데 여기 갑자기 커진 애가 있잖아. 그치? 떡상. 제1보다 제2가 더 큰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건 나트륨인 게 너무 이렇게 딱 바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둘 다 큰데, 자, 여기서 B, O, 알았어가 보이잖아. 알았어. 무조건 그거부터 찾으라고. 알겠죠? 알았어가 딱 보이는 순간 둘 중에 큰 애가 뭐가 되는 거야? 알루미늄이 되는 것이죠. 이걸 알고 있으면 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얘가 A가 알루미늄이구나. 그러면 얘가 나트륨이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가 규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원소를 찾아야지만 밑에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는 원자번호로 생각하세요. 13번, 14번. 누가 커? B가 커. 그죠? 기억 틀렸어. 그죠? 주기율표 번호가 척척 나오도록 외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었을 때 이거 뭐야? 등전자 이온 반지름 또 물어보는 거지. 그죠?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었을 때 이온 반지름 C랑 A랑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둘 다 똑같은 누구랑 똑같아? 네온과 같은 건데 얘는 11번, 얘는 13번이잖아. 그죠?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C가 더 큰 거지. 유액 전하량이 작은 거. 오케이. 니은 맞고. 그 다음에 제1 이온화 에너지는 A, B, C 중에 자 어떻게 되는 거야? 나트륨이 제일 작지. 나, 마, 알, 규. 그죠? 여기 보면 나, 마, 알. 알루민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규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향성은 누가 큰 거야? 규소인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알루미늄, 그 다음이 나트륨.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니은이다. 요거는 여러분 잘 하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6번은, 자, 여기서 문제의 제일 중요한 힌트는 바로 2, 3주기라고 준 거예요. 그죠? 2주기, 3주기니까 같은 주기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어디가 갑자기 커지는지 봅시다. 자, A는 0.58, 1.82. 3배? 한 1점 몇 배? 갑자기 커졌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떡상했네 이거지. 그럼 얘는 몇 쪽이야? 13족 원소야. 자, 그 다음에 B는 딱 보니까 어떻게 됐어? 한 2배 커졌고 한 6배 커졌죠. 그죠? 떡상했네. 그럼 몇 족 원소? 2조. 그치. 2족 원소. 그 다음에 C는 한 3배? 그죠? 한 1점 몇 배? 와우, 한 8배. 그죠? 여기가 갑자기 커져. 이렇게. 그럼 얘도 같은 13족인가 봐. 그러면 13족이 두 개가 나란히 있다는 건 하나는 2주기, 하나는 3주기라는 거지. 그게 머리가 돌아가야 되고 요 둘을 비교하면 얘가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잖아요. 제일 이온화 에너지가. 그럼 얘가 몇 주기? 2주기인 거죠. 자, 그러면 얘가 2주기. 얘가 3주기. 거리가 핵으로부터 커질수록 전자껍질 수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이온화 에너지 감소해. 알겠죠? 1주기가 제일 이온화 에너지 크고 그 다음 2주기, 그 다음 3주기. 그 다음에 이제 이 B가 문제인데 그죠? B가 보면은 2족이니까 얘가 2주기일 수도 있고 3주기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2주기면 자, 여기 2주기면 이제 12주기 13족 얘가 자, 지금 붕소잖아요. 그죠? 근데 붕소가 지금 0.80인데 만약에 2족이면 이제 같은 2주기라고 하면 어때야 돼요? 걔보다 커야 되죠. 네. 되겠어요? 그런데 0.74예요. 그러면 쟤는 빼박 몇 주기? 3주기. 그죠? 이렇게 찾는 거야, 얘들아. 자, 그러니까 여기는 몇 주기? 3주기. 가정을 해보는 거지. 그치? 같은 2주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C보다, 그치? 더 작을 수가 있어? 말이 안 돼. 그죠? 그거는 다음 그 주기 안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요것 때문에 여러분이 살짝 어렵지 않았을까요? 같은 족을 찾은 것까지는 잘 할 수 있었을 거고요. 네. 자,
자, 그러면 C는 13주기다. 맞는 얘기죠. A와 B는 같은 주기다. A와 B는 자 같은 주기가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원자과 원자가 느끼는 유액전화. 원자 번호 물어보는 거죠. C가 A보다 크냐. C는 2주기고요. 그죠? A는 3주기인데 어떻게 2주기께 원자 번호가 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기억님 3번 깔끔합니다. 그죠? 자, 주기가 커질수록 원자 번호는 커지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누구누구 8번을 갑시다. 8번. 8번 풀고 실 거예요. 이게 또 나름 재밌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 여기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제2이온화 에너지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A부터 G는 8번부터 14번이래요. 탄소부터 규소까지만. 탄소부터 규소까지만. 그럼 얘들아, 우리가 이걸 그릴 수 있다면 제2이온화 에너지의 순서대로 찾을 수 있지 않아? 한 번 더 여러분과 연습하는 의미에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기랑 3주기만 그려볼게요. 자, 2주기면 리, 대, 중, 탄, 질, 감, 풀, 대. 그 다음에 나, 그죠? 마, 알, 규, 인, 황, 염, 아. 이렇게 기울기를 눕혀서 그리면 절대 위로 치솟질 않아요. 자, 그러면 요렇게 쭉 내리고 요렇게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8번부터니까 여기 퐁당 빠진 게 탄소 8번이죠? 그 다음에 플로린, 그 다음에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여기까지 14번까지 그죠? 근데 이게 제2이온화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산소가 이렇게 올라가죠. 플로린이 오히려 내려가요. 네온이 이 자리로 올라오죠. 그죠? 떡상 나트륨 마그네슘이 꼬레비가 돼요. 알루미늄이 이 자리로 내려오고요. 규소가 이렇게 내려오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게 나트륨, 그 다음이 네온, 그 다음이 산소, 그 다음에 플로린. 이런 경향 보고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알루미늄이 더 크죠, 여러분. 그 다음이 규소, 그 다음에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꼴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해주면 되는 거죠? 자, 원소가 둘, 넷, 여섯, 일곱, 둘, 넷, 여섯, 일곱 이거죠.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순서대로 써볼게요. 자, G가 나트륨, 그 다음에 네온, 그죠? 나트륨, 네온, 산소, 플루오린, 그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규소,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꼴찌다 얘들아. 그치. 이 순서를 찾으면 뭐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 아닙니까? 이 그래프 그리는 거 되게 중요하구나. 그죠? 이걸 그릴 줄 알아야 제2든 제3이든 구할 수 있구나. 제3이면 이걸 한 칸 더 앞으로 당기면 되는 거죠. 제3이면 한 칸 또 앞으로 당기고. 근데 앞으로 당기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당기는 게 전자가 하나씩 줄어드니까 원자 번호가 줄어드는 꼴이잖아. 괜찮아요,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러면 자, 기억. 제1이온화 에너지는 G가 가장 크다. G가 뭐야? 나트륨인데 제1이온화 에너지가 G가 가장 커? 아니지. 제일 큰 애는 누구지? F지, F. 그러니까 F로 바꿔주시면 맞는 얘기죠. 이거를 G 대신에 F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A, E, G가 안정한 이온이 되었을 때 반지름. A가 Mg2 플러스고 그 다음에 E가 뭐예요? O2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A가 Mg2 플러스야. 그지? 이건 딱 봐도 O2 마이너스가 제일 커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치. 그러니까 틀린 거지. 그지? 얘가 1등이고 그 다음에
A가 이거 G가 NA군요. 그거 앞에 거를 NA. 그러면 2등이 누구예요? NA죠? 3등이 마그네슘이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만약에 이게 시험 상황이면 그냥 디귿 찍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해 전하량의 차이는 G하고 B. 얘들아, G하고 B는 누구랑 누구야? G하고 B면 나트륨. 11번하고 14번이니까 3만큼 차이 나는 거지. A는 12번이고 C는 13번이니까 얘는 1만큼 차이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거지. 3 차이 나는 게 1 차이 나는 것보다 큰 거니까. 괜찮아요? 오, 잘했어요. 자, 8번 맞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와우, 잘하셨습니다. 되겠죠? 네. 자, 10번 지금부터 쉬겠습니다. 쉬는 시간 수고하셨습니다.